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경제신문 산업부에서 일하고 있는 황정수 기자라고 합니다. 주로 전자기업들, IT 기업들을 취재하고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학교 정두희 교수입니다. 현재 임팩티브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회사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리뷰할 주제는 기술 패권입니다. 기술과 이 패권, 이 두 단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짝꿍처럼 자주 같이 보입니다.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의 기술 관련해서 세계가 패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분야를 하나만 꼽으면 어떤 게 될까요? 보통 그 기술 패권 경쟁이라고 하면 반도체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최근 가장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분야를 꼽으라면은 저는 AI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챗 GPT의 등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우리 일상과 비즈니스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단어가 AI이지 않을까요? 또 CNBC, 그 미국의 유명한 그 경제 방송이죠. 그 컨퍼런스 콜이라고 그 기업 CEO들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질문에 답을 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 CEO하고 그 경영진들은 47번, 그 메타 플랫폼즈의 그 마크 저커버그 CEO하고 경영진들도 무려 42번이나 그 AI라는 말을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 현재 빅테크 경영진들의 정말 가장 큰 관심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 세계가 AI에 이렇게 주목하기 시작한 그 배경이 뭘까요? 챗GPT의 등장이 그 불꽃을 좀 쏘아 올린 것 같습니다. 챗GPT는 초거대 AI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초거대 AI의 쓰임새를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챗GPT가 이슈가 되자마자 이에 뒤질사라 메타에서는 라마, 그리고 구글에서는 바드, 아마존에서는 베드록을 출시했습니다.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초거대 인공지능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런 초거대 AI에 주목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의 초거대 AI는 기술 영역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으로 금세 들어와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미 챗GPT를 가지고 보고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코딩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고 또 기업 홍보 영상을 30분 만에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국내외 기업들이 경쟁에 뛰어드는 이유입니다. 초거대 AI 모델에서 이제 인터넷 혁명 또 모바일 혁명을 잇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 이 기반 기술의 가능성을 봤기 때문입니다. AI 관점에서 봐도 기존에는 데이터가 다르거나 적용 대상이 다르면 AI 기술을 이제 별도로 모델 학습을 하거나 이런 개발이 필요했었는데 반면에 초거대 AI는 프리트레인드 모델로서 기본적인 지능을 고도화해서 여러 작업에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자님, 혹시 또 다른 활용 방안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보통 그 많은 전문가분들이 인더스트리얼 AI, 산업적인 활용 이렇게 많이 부르시던데 기업들이 이제 콜센터에 생성형 AI를 본격적으로 도입해서 그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LG전자고요. 그다음에 한 물류업체는 그 로봇, 데이터,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AI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로봇의 성능을 높여서 그 물류센터 운반, 하역 자동화에 활용을 한다거나 그 빅데이터 기반의 주문 예측, 예를 들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서울의 어느 지역에서 이런 주문이 많이 들어오니까 미리 물건을 많이 갖다 놓자 이러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겠죠.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AI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국내 기업들도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초거대 AI 개발에 많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2023년 8월 네이버가 공개한 하이퍼클로버 X입니다. 이 AI의 특징은 한국 정서에 맞는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라는 점인데요. 한국어와 관련된 콘텐츠 생성 품질 기준으로 GPT 3.5를 이제 더 뛰어넘는 이 GPT-4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오픈 AI의 챗GPT나 구글의 바드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의 정서를 클로바 X는 척척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클로바엑스에 대한 인기가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사실 클로바엑스를 한번 써보려고 이렇게 등록을 시도했었는데 기다리라는 그 안내 문구가 뜰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혹시 교수님 중꺾만은 들어보셨나요? 중간에 꺾지 말아라. 이런 거 아닌가요? 저도 사실 뭐 딱 처음에 왔을 때 무슨 말인지 확 안 와닿았었는데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뭐 이런 좀 의미라고 합니다. 이게 어쨌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널리 쓰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그 바드에단 한번 물어봤더니 중꺾마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중간을 꺾은 마침표, 약간 황당한 그 답변이죠. 챗 GPT는 그나마 조금 나은데 한국에서 사용되는 속어 또는 표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약간 두루뭉술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대로 답변을 해준 것은 역시 클로바X가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초거대 AI는 그 엄청난 구축 비용 때문에 대기업이 아니라면 도전하기가 쉽지 않은 영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AI 스타트업들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거대 AI 분야에서 스타트업이나 또 이제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방면으로 열려 있습니다. LLM 기반의 생성 AI 생태계를 좀 심플하게 보면요. 하단에 초거대 기반 모델이 있고요. 또 이를 이용한 모델 서비스가 있고 또 이 모델을 이용한 또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영역이 있는데요. 각 영역에 이제 참여 방법들이 있습니다. GPT나 아니면 스테이블 디퓨전과 같은 이제 잘 만들어져 있는 이 LLM 모델을 API 통해 가지고 와서 자기 회사의 이 생성 AI 서비스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구축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량화 모델을 이용하거나 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튜닝 방법을 이용해서 내재화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챗GPT나 미드저니 같은 LLM 서비스가 범용화된 서비스라고 한다면 특정 영역에 특화된 전문화된 생성 AI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률 전문 LLM 서비스나 또 의료 또는 건강 전문 비서, 또 마케팅 영역에 특화된 컨텐츠 생성 서비스 같은 게 그런 종류가 될 것입니다. 예, 듣기만 해도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 이런 좀 서비스들이 실제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올까요, 교수님? 지금까지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일상화되는 시간도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좀 더 빨리 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모바일을 통해서 초거대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나왔고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잘 돌아갈 수 있는 어떤 하드웨어 체제도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 AI를 활용해서 초창기부터 전문화를 잘했다, 괜찮다 싶은 기업이 혹시 보신 게 있으신가요? 이 기업은 생성 AI로 시작을 한 기업은 아니지만 이제 AI 분야에서 이 뷰노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인공지능 자체가 태동하고 또 주목받던 시절에 창립한 데다가 국내 1호 AI 의료기기를 이제 상용화한 기업입니다. 최근에 AI 기반으로 뇌 MRI를 분석하는 솔루션이 미국 FDA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도 뷰노는 들어봤거든요. 의료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그 의사들의 진단과 예후 예측 등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MRI 분석에 AI를 활용한다는 게 저는 확 와닿지는 않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예를 들면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뇌의 퇴행성 뇌 질환이 발달하기 시작하면 각 뇌의 어떤 특정 부위가 위축됩니다. 우리 뇌가 한 104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MRI에서 어떤 영역이 위축되어 있는지를 보면은 의사가 이 환자는 어떤 부분이 위축됐기 때문에 퇴행성 뇌 질환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AI를 통해서 보면은 의사가 육안으로 보는 영상 데이터를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실리콘밸리에 가서 이렇게 의료 AI 기업들을 만나봤을 때 결국 중요한 건 데이터라고 하던데, 그래도 이 뷰노는 그 초창기에 사업을 시작해서 시장을 개척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노하우로 남지 않았을까. 사실 선도자가 갖고 있는 것은 선례가 없다 보니까 직접 어떤 불확실성에 부딪혀서 또 극복을 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시작했다 보니까 경험을 한 발 앞서서 하게 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성숙화된 서비스로 만들어내는 게 좀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AI는 아시다시피 다양한 산업 혁신을 가능케 하는 기반 기술이죠. 현재 그 글로벌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를 보면은 우리나라도 빨리 좀 경쟁력 있는 AI 기술력을 또 키워야 하지 않나, 이런 좀 조바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 한국 AI 기업들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그 정부와 그 산업계가 함께 취해야 할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AI 기술력을 위해서는 초거대 AI 학습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관건입니다. 최근 과기정통부는 우선 초거대 AI 학습을 위한 대규모 데이터 축적에 나설 계획인데요. 오는 2027년까지 초거대 AI 한국어 성능 향상을 위해서 고품질 말뭉치와 한국어 응용 말뭉치 130종을 갖추고 비영어권 시장 공략을 위해서 200종의 동남아 중동 해외 언어 데이터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언어 데이터만이 아니라 교통, 에너지, 도시, 또 이 고품질 데이터도 필요한데 이런 데이터는 정부의 지원 없이는 활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올해부터는 정부가 디지털 트윈을 구축해서 교통 안전, 에너지, 도시에 관한 고품질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 경제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품질 데이터를 통해서 더 나은 AI 비즈니스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정부도 사실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23 디지털 플랫폼 정보 실현 계획 보고서라는 이런 문서를 한번 공개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은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생성형 AI 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 컴퓨팅 파워 등 인프라 확충, 민간 전문 영역의 생성형 AI를 접목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 저전력, 고성능 국산 AI 반도체를 통해 데이터 센터를 고도화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과 AI 혜택을 공유하고 대규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국민의 일상, 산업 현장, 공공행정에 AI를 확산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실행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지원하는 여기에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초거대 AI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서 기업이 마음껏 뛰놀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의지를 또 밝히기도 했고요. 토터스에서 발표한 글로벌 국가별 AI 랭킹에 따르면은 한국은 올해 6위를 기록했고요. 2020년 8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7위에서 올해 6위까지 또 상승한 것입니다. 특히 그 AI 개발 부문에서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3위를 기록할 정도로 대단한 성과를 냈습니다. 우리가 희망이 없는 게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AI 반도체 스타트업을 키우는 것이 한국 AI 반도체의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AI 반도체는 자율주행, 스마트폰, 그리고 헬스케어나 금융, 클라우드 영역, 그 적용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몸집은 작지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스타트업들은 각 세부 영역에 집중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 것입니다. 기술이 먼저이고 자본이 뒤따르는 이 AI 반도체 분야에서는 스타트업이 전문화된 기술을 무기로 해서 대기업과 협업을 통해 또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 오늘의 그 한 줄 리뷰는 무엇일까요? 큰 고기가 작은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빠른 고기가 느린 고기를 먹는다.